하루 만에 에코프로가 70만 원이 또 붕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앞서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줄줄이 지금 다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에코프로가 8% 넘게 69만 원, LG엔솔이 40만 9천 원, 포스코홀딩스가 6% 마이너스, SDI도 7% 마이너스 등등. 그래서 에코프로 주가 추이가 10월 23일에 해킹 공시 요때가 73만 원이었는데 이제 깨져서 69만 원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오늘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도 포스코 퓨처엠 앞으로도 리튬 가격 하락 한 상황이 좀 길어질 것 같다.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특정 증권사의 리포트 등등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실적도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2차 전지 안 좋은 뉴스 얘기하라고 하면은 뭐 엔솔이 내년 실적 뭐 정체될 것 같다. GM이 뭐 전기차 판매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 같다. 뭐 LFP 배터리를 뭐 채택한다. 등등등등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지만 뭐 악재는 한 번에 오기도 하니까요. OX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배터리 업계 실적과 주가의 하락. 올해 계속 11월이니까 이제 11월, 12월 여기서 하락이 더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요 정도면 반등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이 의견이 좀 엇갈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락이 계속된다라고 보시는 이주연 대표님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들로 진입을 해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고 추세를 돌릴까? 그거는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단기 추세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좋지 않아 보이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락 요인이 결국은 그 가이던스 전망치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면 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자동차 판매에 대한 약간 그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지금 뭐 상황이 약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뭐 이제 뭐 끝났다 이거보다는 이런 단기 추세가 일단 뭐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그리고 내년 뭐 금리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고 전기 자동차의 판매가 좀 괜찮아지는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좀 환경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때 좀 돌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니까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적인 관점에서 좀 더 하락은 이어질 것 같고 물론 하락이라기보다는 일단 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 요거는 꼭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연초부터 한 6개월 가량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의 조정이 나왔는데 요 반등 구간이 보면 앞에 이제 그 4월 달부터 6월 달간 한 2달간의 박스권 위치거든요. 이 업종 그러니까 산업이 이제 굉장히 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라면 요 상단에서 지지를 하고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뭔가 기업의 내용들이 괜찮다라면 위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뚫고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어저께 아래꼬리를 쫙 달고 올려줬던 게 굉장히 좀 괜찮은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뭐 이탈한다고 했을 때 박스권의 중심권, 여기를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박스권의 하단권 50만 원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올 때는 계속 안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20선 위로 이렇게 좀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X 들어주셨으니까 오늘의 하락의 주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자세히 얘기하면 또 악재 퍼레이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는 하다 못해 ESG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ESG? 예. 어디서요? 예? 누구의 ESG? 그때 아니 그 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신재생 그리고 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만 몰아갔게 했던 게 아니냐.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끝에 가서 이제 그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두란 뭐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아마 시장에서 약간 자성까지 들어갈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도외시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힘이 이제 이렇게 전 대통령의 힘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지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큰 수익을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 공부한 2년 전부터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쪽이 되겠다 생각해서 수익을 낸 마당에서 지금 이제 또 각종 악재 때문에 이게 쭉 하고 밀려가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그냥 막 아쉽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가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산업에 대한 뭐 변화나 크게 움직였던 태동했던 산업들이 그대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이슈 하나하나 가지고 어떤 산업의 변화를 가지고 크게 뭐 어떻게 되겠네.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좋게 보던 쪽이 뭐 바로 안 좋게 본다. 이런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지난번 150만 원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찍었을 때 지금 시간이 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그때는 150만 원, 지금은 70만 원. 이게 뭔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약간 관심도와 관심이 증폭됐다가 그 관심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런 거죠. 열광했던 어떤 관심들이 빠지면서 거품이 슬슬 빠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악재들,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악재의 가장 큰 핵심은 그겁니다. 실적이 안 되니까 실적에 기반되는 내용들이 안 되는데 뭘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자신 있게 어떤 주가도 자신 있게 하락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T 자문사, 뭐 유명한 쪽들이죠. 그런 쪽에서는 총 숏플레이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아침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거를 이 정도 때면 어제 같은 패턴을 봐서는 받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악재가 다 있다 보니까 그대로 시장의 흐름들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보게 되면은 주가는 그림 잠깐만 볼까요?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 쪽에서 지난번에도 120만 원대에서는 무리하지 마시라는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나오는 자리 쪽에서는 반등은 들어옵니다. 반등은 들어오는데 반등이 들어왔다가 만약 이 자리에서 못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어떤 주가를 보는 대응과 그리고 그냥 산업을 보는 대응은 좀 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맞게 시장이 제가 위험 자산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산업이 좋으니까 무조건 모아가겠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모아가는 가격들은 가장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계속 반등 시도하다가 무너집니다. 이때도 옆으로 횡보하던 가격대 무너지는 게 확인이 됐죠. 이런 때 확인되고 지난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도 이게 삼각수렴으로 들어온다. 근데 위쪽으로 턴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래쪽으로 턴할 가능성도 열어놓자라고 하다 보니까 열어놓게 되면 또 들어오죠. 근데 이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 메리트는 들어온 자리까지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씩 들어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또 압박이 들어와서 한번 또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또 약간 이거는 과매수 상태지 않습니까? 반대로 과매도식으로 한번 이거에 반대되는 모습이면 밑으로 확 밀렸다가 돌아오는 게 한번 나오겠네요. 그만큼의 약간 매물 정리하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는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 쪽에서 지금은 약간 충격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과 함께 투매가 나오는 과정을 한번 겪어야 단기 바닥이 만들어진다. 한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는 들어오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점으로 매수가 들어갈 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서 주가와 산업에 대한 얘기는 약간 좀 분리해서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2024년 뭐 2025년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장기 보유는 그냥 이 정도면 많이 빠졌지라고 사시면 안 됩니다. 가장 가격 메리트가 높을 때 사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추가 저점 나오는 자리들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자 보이면 사야지. 그러다가 지금 7자 보여가지고 7자 보이네? 근데 지금 오늘 6자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자 혹은
버틸 수 있을 거야. 혹은 요 정도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의견을 지금 며칠째 몇 주째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흘러내린다는 그 부분, 추세적인 흐름이 제일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요거를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혹은 그거를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주연 대표님.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예. 에코프로가 이렇게 이제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갈 때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시세가 나온 파동의 저점 자리가 10만 원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저점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50만 원 넘어갔을 때 이 고점 단까지의 상승 흐름에 절반 가격대를 지금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술적 618 자리 여기가 지금 65만 원인데 예. 이게 일봉에서 딱 보면 200일선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200일선, 100일선 이런 구간대에서 앞단에도 이제 100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들지 못하면서 상단에 매물을 그대로 두드려 맞고 이제 밀리는 형국인데 예. 요번에 이 65만 원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의 밴드의 중심 가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지금 들어갑니다. 박스권의 밴드 중심, 200일선, 피보나치 수열의 618 자리.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제 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싸졌어라고 사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최소 5일선 위로 올라오고 주가가 상승이 나와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색 선 21선이 있습니다. 이 21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서 안착을 하고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고 단기 이평선이 정변을 만들면서 그렇게 움직임이 나와야지 이 에코프로를 보고 있거나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사야 되나 하는 부분으로 좀 바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뭐 신규 매수는 조금 섣부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떨어질 때 사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그 흐름이 멈추고 나서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질문 자체가 올해 그럼 계속 뭐 좀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전 내년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조정이 충분히 더 나와줘야 된다. 6개월의 상승, 6개월의 조정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게 가격 조정은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어떤 기간 조정으로 좀 이어가주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65만 원 자리를 이제 뭐 살짝 이탈하든 뭐 거기를 지켜내든 어쨌든 바닥을 만들고 20선 위로의 주가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그게 일단 선행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민수 대표님은요? 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뭔지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마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게 되면은 전에 뭐 계속 흐르는 자리 이런 걸 봤었을 때 실적에 그러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악재들의 대부분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 좀 빨라질 거로 봤었는데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GM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업체 쪽에서 좀 자꾸 약간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슬슬 좀 연기하고 뒤로 미루고 그렇죠. 약간 가격의 압박에 나오는 부담감 이게 핵심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전기차를 타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높습니다. 그러면은 타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비싸면은 그래도 운영 유지비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거 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가 만약에 할부로 살 거 아닙니까? 할부로 사게 되면 금리가 저금리인데 저렇게 높은 금리인데 가격을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런 것과 함께 같이 버무리면서 산업에 대한 변화가 결국에는 뭐 물론 지금 내연기관 차들도 이제 상반기엔 좋다가 이제 하반기에 약간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들 다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그것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거는 실적을 구성하는 요소를 봤었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게 리튬 가격 보고 네. 그다음에 메탈 가격들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탈 가격 쪽에서 아마 그런 징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구리 가격부터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알루미늄 뭐 또 니켈 이런 가격들이 바닥 확인하는 과정들이 먼저 나오면서 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확인되다 보니까 메탈 가격의 강세가 다시 한번 PX 스프레드를 늦춰서 정가할 수 있다. Q라는 얘기들은 여전히 지금 차가 안 팔리니까 계속 재고가 쌓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양적인 쪽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큰 이상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피해 문제점에 가격들의 반응이 하는 거를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 그때 근데 반등을 하는데 주가는 더 빠지는 경우도 나옵니다. 예. 그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여기서 기술적 분석 얘기해봐야 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귀에. 냉정하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에코프로가 뭐 150만 원 갔을 때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분위기랑 나오는 이야기의 톤들이 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지금 목소리들은. 그러니까 전기차가 뭐 예를 들어서 10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주가를 거기에 맞췄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지금 상황이 그거보다는 좀 더디다라는 그로스에 대한 성장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좀 들어간 상황이고 그게 지금 표면적으로 실적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에코프로도 뭐 150만 원에서 산 분도 계실 거고 13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에서 산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본질적인 디스카운트, 본질적인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변화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민수 대표님. 성장주가 성장이 멈춘다거나 성장이 약간 흔들림이 나게 되면 그동안에 바라봤던 꿈의 밸류들이 네. 심각하게 빠지는 건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에 따라서는 강하게 조정을 받죠.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성장을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저희가 바라보는 Q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지금 당장은 보여주지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만약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끌어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변화가 작은 거 가지고 여기서 시장이 장내 줄어드네 만에 이런 얘기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더 위축되는 게 사실이겠죠. 특히 안 좋을 때 원래 안 좋은 게 이렇게 다 같이 붙어 오면서 이어지는 변화가 더 크다고 봐야 되는데 예. 만약에 지금이 오히려 지금 뭐 메탈 가격들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약간 좀 어떤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타격을 안 받았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LFP 관련돼서 우리 2026년 양산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예. 이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아마 LFP 관련주들 막 급등했었을 겁니다. 거기 나오는 거기 또 들어가는 ESS 관련된 회사 이런 것들 쭉 있죠 국내에서도. 예. 아마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작동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명제가 저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 실적 관련된 쪽에서도 분명히 LG에너지솔루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큰 카테고리에서는 성장은 내년에도 좀 멈칫할 것 같고, 근데 세부적으로는 이런 것도 할 거고 이런 것도 할 거고 여기서도 양극재 쪽에서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도 호재는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걸 누가 볼까요? 누가 봅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요거는 조금 딴 얘기지만 언론사에서도 막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뽑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저씨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기사 그때 막 잘 갈 때 했을 때는 뭐 아저씨가 찍은 종목 뭐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열심히 신나게 기사 써놓고 이제 와서는 누구 탓하면서 이거 떨어졌다고 탓하고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요 주식시장에서 누가 사란다 그래서 뭐 사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고 해서 뭐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닌 것만큼 그런 기사는 좀 접어야 되지 않나. 때문이겠죠. 조회수? 네, 다 조회수 때문이겠죠. 뭐 저희도 조회수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그렇죠. 나름 양심적으로 장사하는데. 네. 장사였어요 이게? 아니 그래. 조회수 장사였습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언론사면은 좀 그런 거는 맞습니다.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주연 대표님한테는 요거 혹시 그 공매도랑 네. 그리고 비트코인 최근에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좀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 뭐 가격 엄청 오른다 막 이러면서 어쨌든 뭐 코인으로 가는 그런 투기적 자금이 또 빠져나가는 그런 움직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랑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의 자금이랑 좀 성격이 약간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어디 갈 곳이 없어갖고 떠도는 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투자처를 못 찾는 그런 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그 자산으로서 안전자산으로서 이렇게 부각이 되는 부분은 저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뭐 증시에서 빠져나가서 글로 간다. 물론 뭐 저기 코인 시장이 또 엄청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항상 약했으니까. 그리고 2020년도 전에는 뭐 코스피 알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증시 수급적으로 굉장히 약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정말 코인 증시 보면 짜증 났었거든요.
근로 수급이 많이 쏠렸던 부분들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투자처를 찾고 있는 그런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 자산이 이제 뭐 준비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냥 뭐 이거는 결국 그냥 이 산업에 대한 문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아까 뭐 사실 오늘 나온 뉴스는 호재가 더 읽어보면 호재는 더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에 이게 이제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부분인 거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7천억 지금 거의 한 달 반 동안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디선가는 결국은 또 저점을 잡고 가격 메리트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두 분에게 공통 질문으로. 그래서 지금 요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눈물의 손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눈물의 소위 말하는 존버, 존중하면서 버티는 이 시간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게 그런 거였나요? 존중하면서 버티다죠? 그렇죠? 예? 방송용으로. 예, 방송용. 방송용으로는 그렇죠.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좀 비가 내릴 땐 그냥 맞아야, 눈이 내릴 땐 그냥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만큼 어쨌든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수인 만큼 이런 하락도 또 지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지금 정말 못 버티겠는 분들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민수 대표님부터. 이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이걸 갖고 있다가 네. 다 팔란 게 아니고요, 정리했다가도 다시 비싸게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못 파는 거예요. 여기서 팔게 되면 더 내가 판 자리가 거의 바닥이고 그냥 바로 돌아설까 봐. 그래서 못 파는 거거든요. 어렵네요. 네, 진짜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내가 손절하고 차라리 더 비싸게 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리 확인되고 저점 만들어다 보니까 탄력 받을 자리에서 차라리 거기 더 삽니다. 이 밑에는 좀 불안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디까지 빨지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단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투매식으로 나와서 거기가 어떤 바닥의 징후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그거는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차라리 턴에서 자리 맞춰주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메탈 가격대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되면서 그때 안착돼서 그 다음에 사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할 수 있는 변화인데, 아마 지금 이런 어려운 과정 쪽에서 대응을 못 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이거 언제까지 바닥 만드나 이거 보고 있기는 많이 좀 위축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솔루션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만약에 내 그 가용자금을 다 투입했는데 주가가 밀렸다 예. 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더 흔들릴 걸 갖고 하고 거기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금액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10% 20%라도 정리했다가 다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은 지금 내가 현금이 추가로 확보가 그러니까 안정대가 됐었을 때 그때 추가로 사는 전략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바닥이 아니다,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을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진짜 능력이 된다 그러면 싸게 사든가 예. 아니면 안정 보고 사든가 두 가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좀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좀 키우는 게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요? 이제 조금 더 버텨보시고요. 이게 한 80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80만 원 가격대까지 반등 나왔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이 한 10% 이내 손실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비중이 크신 분들은 비중을 좀 확연하게 좀 줄여놨다가 이후에 상황을 보고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손실이 한 30-40% 넘어간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손절의 의미는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냥 큰 성장성을 보고 지금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존중하면서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과 뉴스와 인사이트들 그리고 리포트들 그리고 좋은 뉴스들 좀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잘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